이번 장은 청소년 지도방법론 제12장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방법입니다.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교재 내용을 학습하는 것과 또한 동영상 강좌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영상은 청소년 봉사활동의 이해, 비대면 봉사활동을 포함한 영상으로 링크를 걸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파워포인트 학습이 종료되면 추가적으로 동영상 시청을 이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장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 방법입니다.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 방법은 봉사활동의 이해, 청소년 봉사활동,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 방법, 청소년 자원 봉사활동 지도 방법 사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봉사활동의 이해입니다. 봉사활동의 의미와 필요성. 자원봉사라는 라틴어로 볼런티어스라고 유래된 것입니다. 자유, 의지와 욕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어로 봉사활동은 볼런티어리즘이나 서비스라고 표현되며 자발적인 활동, 봉사, 돌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자로 자원봉사는 스스로, 원해서, 듣고, 숨기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자원봉사란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 통제, 개선하기 위한 재반활동에 보수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종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란 대가 없이 자신의 의지로 타인을 존중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자유의지로 자신이 선택한 기간 또는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이나 집단,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예방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봉사활동은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활동과 달리 생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란 과거에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돕는 행위에서 오늘날 돌봄과 연대의 정신을 통해서 공동체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 참여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학습하셨듯이 봉사의 유래는 자유의지, 욕망이고 영어로는 자발적 활동, 봉사, 돌봄의 의미이며 한자로는 스스로 원해서 받든다 라는 의미이고 사전적 정의의 의미는 자원봉사의 활동은 대가 없이 자신의 의지로 타인을 존중하며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자유의지로 자신이 선택한 기관 또는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이나 집단, 사회 공동의 문제를 예방하는 활동을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의 목적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를 배우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며 공동체 의식과 회의정신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리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은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인류적 차원으로 그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개발의 계기가 되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줍니다. 또한 도덕적 존재로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아실현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봉사활동은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유대와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제고합니다. 그리고 상호 이해와 결속, 신뢰와 정직성, 그리고 유대감 등과 같은 사회 자본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사회 변화의 발전을 기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봉사활동은 국민이 국가가 미처 처리하지 못하는 영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역량을 토대로 처리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 자원의 부족을 보충하고 자유민주주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특징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특징은 자발성, 이타성, 무겁성, 지속성, 자아실현성, 학습성, 헌신성, 공공성, 협동성, 전문성 등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협의회가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특징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발성으로 누구의 명령과 통제, 강요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비롯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발현되는 실천적 행위입니다. 봉사활동의 특성은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봉사활동을 흔히 자원봉사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둘째, 공익성으로 어느 특정 개인이나 단체 이익 또는 종교적 입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무보수성으로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은 어떤 형태의 대가를 기대지 아니하고 성김과 헌신의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타인을 도와줌으로써 얻게 되는 정신적인 보람이나 개인의 정서적 만족 이외에 다른 물리적 보상을 기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이타성으로 자원봉사활동은 본인의 이익이나 명예가 아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남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은 일시적인 선행이 아닌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처럼 봉사활동이 일반적으로 갖는 특성 이외에 학생 봉사활동이 갖는 특성으로 학습성이 있습니다. 학습성은 봉사자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적인 정신세계와 외면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학습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봉사활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키우며 서민으로서 참여적 태도와 책임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은 교육적 경험을 본질적으로 내포하는 활동으로 봉사활동으로서 학습성은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봉사활동입니다. 청소년 봉사활동은 봉사학습, 청소년 봉사활동의 효과, 청소년 봉사활동의 유형, 청소년 봉사활동의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봉사학습입니다. 청소년 봉사활동은 봉사와 학습이 결합된 형태의 청소년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완전한 의미의 봉사활동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학습 및 봉사학습의 개념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일들을 봉사를 통해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사회활동을 미리 경험하는 경험교육을 하기 위함입니다. 봉사학습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은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과 구별됩니다. 학생 봉사활동은 첫째, 완전히 자발적인 행동이기보다는 교육적인 지도와 평가되는 활동이며, 둘째, 봉사활동의 계획에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학교가 개입하는 활동이며, 셋째,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각 학급별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원봉사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봉사학습은 실전적 교육으로서 학생들의 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조화하고 인간과 지역사회의 욕구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봉사학습은 수혜자뿐만 아니라 봉사자가 참여하는 학생의 삶까지 개선하는 상호 효야성의 성격을 지닙니다. 즉, 봉사학습은 청소년들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행함으로써 동정, 이타심, 헌신 등의 만족감을 느끼는 협소한 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제도 및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길러주며 사회적 책임감과 애국심을 길러주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봉사활동이 지닌 교육적 성격으로 인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지정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있으며,
그 활동 결과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더 활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효과입니다. 고랜드와 헤디는 자원봉사 활동이 청소년에게 개인적, 지적, 사회적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개인적 성장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 개인적 유능감, 자아와 도덕 발달, 새로운 역할 탐색, 새로운 도전의 수용과 위험의 감수, 가치와 신념의 수정과 강화, 책임감 향상, 자기 행동의 결과에 대한 수용 등의 긍정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지적 성장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학업 기술, 높은 수준의 사고 기술, 봉사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과 기술, 경험으로부터 습득한 기술, 지식의 습득과 보유에 대한 동기,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지만 꼭 알아야 할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성장과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성, 정치적 유능성, 시민 참여 정신을 함량과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직업에 대한 지식과 탐색, 다양한 배경과 삶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평가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자원봉사활동이 의사소통 기술의 정진, 도덕적, 윤리적, 가치 판단, 사회에 대한 이해 정진, 공동체의 의식 함량 등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봉사활동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경험학습을 일환으로 청소년의 지적 성장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지닌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일련의 학습 기술들을 실제로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의 인성 형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타성, 약자에 대한 배려, 나눔, 사랑 등과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업을 완수하고 새로운 경험을 도전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성취감은 청소년에게 자신감을 주고 긍정적인 자아성을 확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단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 문화적 배경과 가치를 지닌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타인의 의견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엄성, 사회적 연대감, 공동체의 의식을 키워줍니다. 셋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민주시민자질을 함량에 이바지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전체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유용한 자원들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건강한 민주시민의식의 출발점을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서 청소년 봉사활동의 효과를 경험학습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지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 청소년 인격 형성에 기여하며 민주시민 자질에 함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그 효과성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청소년 봉사활동의 유형입니다. 먼저 활동 분야별 봉사활동입니다. 활동 분야별 봉사활동의 유형은 일손돕기 활동, 유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 보존활동, 지역사회 개발활동, 기타 봉사활동 등으로 구별됩니다. 일손돕기는 일손이 모자라는 공공기관, 복지시설, 보건소, 학교, 농어촌 등을 찾아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입니다. 유문활동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어 외롭게 힘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문하여 위로하는 봉사활동을 말합니다. 지도활동은 아동이나 어르신들에게 학업, 운동, 문화, 레크레이션 등을 지도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캠페인 활동은 특정 사안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계몽하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사선구호 활동은 재난, 재해, 질병, 빈곤 등으로 어렵게 처해 있는 난민, 병자, 노약자, 빈민, 고아 등을 돕고 구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환경시설 보존 등은 오염환경과 파괴로부터 자연환경과 동식물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과 시설들을 깨끗하게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활동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여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이상의 1호까지 활동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활동들은 길타 봉사활동이라고 하며 그 구체적인 활동의 내용은 표 12-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재 303페이지부터 304페이지의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 장소별 봉사활동입니다. 활동 장소에 따른 봉사활동 유형은 공공기관 및 시설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행사장 봉사활동, 농어촌 봉사활동, 하천, 산, 바다 봉사활동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참여 경로별 봉사활동입니다. 참여 경로에 따르는 봉사활동 유형은 학교를 통한 봉사활동, 청소년 단체 및 시민단체 등에 통한 봉사활동, 종교기관을 통한 봉사활동, 개인적 경로를 통한 봉사활동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를 통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인터넷 1365 자원봉사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참여 방식 및 봉사활동입니다. 참여 방식에 따라서 직접 봉사활동, 간접 봉사활동, 지지활동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직접 봉사활동은 환자의 보조, 자연보호활동, 청소를 말하고요. 자연봉사활동 등 봉사자의 직접적인 활동을 매개로 되는 것 반면 간접 봉사활동은 음식이나 의료, 기금 등으로 모집 및 전달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지활동은 캠페인 조직 및 활동, 사회의식 개선 활동 등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청소년 봉사활동의 유형은 활동 분야별 봉사활동과 활동 장소별 봉사활동, 참여 경로별 봉사활동, 참여 방식별 봉사활동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청소년 봉사활동의 현황입니다. 먼저 한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도입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의 가치관과 부모의 지나친 보호 아래서 남을 먼저 배려하기보다는 오직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풍조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치열한 입시주의 학교 교육은 청소년기에 길러져야 할 인성을 빼앗아 버렸다라고 교과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을 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에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된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향상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직업에 대한 탐색 및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의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95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계획위원회에서는 531 교육계획안을 제안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개발과 운영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봉사활동을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시켜 운영했습니다. 즉, 조직적, 체계적으로 개입되는 특별활동의 한 영역으로 학생 봉사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관리를 위해 2005년도에 청소년 봉사활동 관리 시스템 CS 버전을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인터넷 환경에서 실시간 봉사활동 신청 및 경력관리, 봉사활동 확인서 출력 등으로 이용하여 효율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통합시스템 웹 버전을 개편하여 기존 청소년 봉사활동 관리 시스템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로 발전시켜
청소년 봉사활동 관련해 안정성, 편리성, 정보 제공 확대를 도모했습니다. 2012년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통합 정보 시스템과 통합 작용을 추진하여 기존 청소년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를 개편한 것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 청소년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듀볼과 행정안전부 자원봉사 통합관리 시스템 1365 나눔 포털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듀볼 1365 나눔 포털 간의 자원봉사 실적 연계는 물론 교육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를 통해서 학생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 실적을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에는 청소년 활동 정보 시스템과 통합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국제교류, 자유학기제, 연계체험활동 등 타 청소년 활동 정보성과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현황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특별활동의 실수에 반영되어 있어 청소년들은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참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중고등학교에 공통적으로 3년간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활동 20시간에서 30시간을 포함하여 한 학생이 3년 동안 6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일 경우에는 3년간 60시간의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고등학교 입시에서 내신 성적상의 봉사점수를 2점 만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봉사점수가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봉사시간이나 봉사 관련 동아리 활동이 수시 전형에 반영되는 대학이 많아져서 기본 봉사 이수 시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인정터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정터전이란 청소년 활동 정보 서비스 포털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등록,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현재 활동인정터전으로는 청소년 기관 및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문화예술 시설 및 단체, 체육관광시설 및 단체, 의료보호시설 및 단체, 기업체 등의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청소년 자원봉사의 안전한 봉사활동 환경 보존과 자발적 봉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상해보험 지원을 시작했으며 2017년부터는 자원봉사자 포털 1365 VMS 간의 종합보험 통합 제공 추진을 통해서 자원봉사자가 상해보험 수혜 대상자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2017년부터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은 청소년 지역사회의 문제나 변화가 필요한 주제를 스스로 조사, 분석하고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의미합니다. 기존 봉사활동이 봉사시설 및 기관의 담당자가 계획한 봉사활동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면 새롭게 추진되는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은 참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의 목적과 수단, 실행 방법을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으로 2017년 4개 도시, 대전, 경기, 광주, 전남에서 27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매뉴얼, 청소년과 지도용이 개발, 보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여 청소년 봉사활동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의 연간 프로그램 제공 수를 살펴보면 표 12-2에 청소년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연간 프로그램 제공 수와 같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은 그림 12-3과 3에 나오는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참여율과 같이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은 청소년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연간 프로그램 제공 수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0년에 제공한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같은 해에서 연도별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인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원과 참여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봉사활동 지도 방법입니다. 먼저, 청소년 활동 지도에 교수, 학습 계획이 있고, 청소년 활동, 봉사활동 지도 단계, 그리고 이 단계에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준비 단계, 활동 단계, 반성 단계, 발표 및 격려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수, 학습 계획입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 봉사활동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 둘째,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지지. 셋째, 공동의 목표 선정 및 대안 선택. 넷째, 청소년에게 제공할 사회적 차원의 탐색. 다섯째, 자원봉사 활동 과정에서 안전 문제를 고려. 여섯째, 활동 시작 전 및 종료 후에 관련 준비. 일곱째,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독려. 봉사활동의 내용, 장소, 시간, 방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교수학습 계획을 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운영할 때 지도자가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 봉사활동의 의도에 부합하고 성실한 목표를 도달할 수 있도록 충실한 활동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 체계에서 봉사활동의 점수를 도입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봉사활동의 취지와는 다르게 봉사활동조차 점수 획득을 하기 위한 방안이 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봉사활동에 대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지하철에서 핏개 들기, 쓰레기 줍기,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안마하기, 시간 때우기 등의 대답을 의외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봉사할 곳이 부족한 사회적 여건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봉사활동이 형식적, 피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지도자는 학생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요구나 관심을 조사하고 활동에 대한 배경 지식을 습득, 봉사 대상이나 기관에 대한 사전 파악 등을 통해서 적절한 봉사활동 방법을 계획하고 봉사 후에 마무리 활동까지 상세하게 계획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회 여건이나 특수성과 관련 지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지역사회 특정 장소나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계획할 때 기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봉사활동의 적절성에 대해서 파악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키울 수 있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의 계기가 마련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셋째, 봉사활동은 청소년 기관과 시설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활동이지만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요구되는 봉사활동이 이들이 원하지 않는 활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봉사하는 청소년들의 표정에는 억지 봉사임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자발적으로 원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러므로 봉사활동은 계획 단계에서 학생들의 관심사나 흥미를 직접 조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아직 봉사 자체 혹은 자신이 수행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청소년이 있다면 지도자는 사전에 이를 파악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원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합니다. 봉사활동은 때때로 청소년들이 기꺼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봉사자 자신의 수준에 감당하기 어려운 활동을 실시한다면 이는 오히려 자원봉사에 대한 거부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봉사자의 발달 수준과 욕구를 고려하여
할 수 있는 일을 선정하고 사전 교육을 통해서 활동에 대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은 철저히 청소년의 입장에서 맞춰져야 합니다. 다섯째, 봉사활동 자체보다 봉사활동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청소년 봉사활동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칭찬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청소년의 봉사활동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태도 및 기능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후 마무리 단계에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 지도가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봉사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봉사의식을 길러줬다면 청소년들은 의무와는 별개로 자발적인 봉사활동의 요구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주말이나 방학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청소년 봉사활동의 지도 단계입니다. 청소년 활동의 교육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봉사활동의 지도는 일반적으로 준비 단계, 활동 단계, 반성 단계, 발표 및 격려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4단계를 들어가면서 앞서 본격적인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고, 봉사자의 사전 교육은 봉사활동의 성공적인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사전 교육을 통해서 봉사활동의 취지와 가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내적인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준비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의 핵심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을 계획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봉사활동을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도자는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의 방향을 안내하고 청소년들이 계획한 것 중에서 조정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활동 범위를 살피는 등 청소년 지도사의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요구되는 단계가 준비 단계입니다. 두 번째, 활동 단계입니다. 준비 단계에서 마련된 계획이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단계로서 청소년은 실제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경험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봉사활동의 주체는 청소년이 되도록 하고 어려움이 발생하면 지도자나 기관의 담당자가 즉시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봉사활동의 유의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봉사 대상자들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자발성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며 봉사활동이 단회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반성 단계입니다. 봉사활동에서 경험하고 느낀 내용을 내면적으로 성숙, 각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에서 얻어진 경험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측면에서 의미가 무엇인지 평가하고 청소년들은 자신의 봉사활동을 반성하고 평가하면서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봉사활동에 경험한 걸 글로 써보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활동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봉사 정신과 봉사 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성 단계는 봉사활동의 봉사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발표와 격려 단계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서 얻는 성과를 공중에게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발표는 차후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이나 결의의 효과를 주며 격려는 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지도자는 각각의 청소년들의 봉사활동 성과를 부각시켜 많은 사람으로부터 격려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발표와 격려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네 번째, 청소년 봉사활동의 지도 방법과 사례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교재 31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은 활동명이 학교 홍보 및 학교 밖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나오고 사전교육과 준비 단계, 활동 단계, 반성 단계, 그리고 발표 및 격려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 2는 청소년 맞춤형 봉사활동 캠페인 교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봉사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봉사활동을 계획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재를 중심으로 짧게 훑어봤는데 동영상을 통해서 비대면 봉사활동을 포함한 청소년 봉사활동에 대해서 또한 추가적으로 학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청소년 봉사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공부하면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청소년 지도자들의 역할과 내용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 봉사활동이 봉사활동으로서 끝나야지 어떻게 보면 잡일하거나 남의 심부름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봉사활동의 의미와 그리고 봉사활동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한 청소년 봉사활동에서 얻고자 하는 봉사학습이나 봉사활동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